자, 오토데스크 아놀드용이라고 해서 클래스룸에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링크 접속하면, 요 사이트가 뜹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죠? 한글로 되어 있나요? 영문이죠? 네, 이거 한글로 번역을 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번역이 어느 정도 잘 되더라고요. 영문 가능하면 영문으로 보셔도 되고, 영문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하는데, 번역을, 번역을 하셔도 되고, 원본으로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번역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썩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이게 뭔 표현이에요? 썩었대. 썩다. 자, 됐나요? 맥스랑 여기 이론서 설명서랑 보면서 같이 할게요. 맥스에는 그 라이트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놀드 라이트도 우리가 많이 썼고요. 아놀드 라이트가 기본 렌더러인 아놀드 렌더러의 라이트를 얘기하죠. 라이트는 만들기 탭에서 라이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게 포토메트릭을 아놀드로 바꾸면 이제 우리가 아놀드 라이트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쵸? 아놀드 라이트 하나 꺼내볼게요. 아놀드 라이트를 하나 잠깐 클릭을 했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투시뷰에서 클릭을 하면 아래를 향하고요. 전면에서 클릭하면은 전면을 향합니다. Y축을 향하죠. 그래서 레프트 뷰에서 클릭하면 오른쪽을 향합니다. 탑 뷰에서 클릭하면 아래로 향하고요. 어느 뷰에서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라이트의 방향이 틀려진다. 그죠? 자, 라이트를 클릭해보면 이 하얀색으로 선이 나와 있죠. 이게 라이트가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라이트가 지금 Y축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얘는 X축으로 바라보고 있고, 얘는 Z축으로 바라보고 있고, 얘는 X축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라이트를 프론트 뷰에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타겟이 나옵니다. 노란색 네모 있죠. 노란색 상자. 노란색 상자가 바로 타겟입니다. 라이트의 타겟입니다. 이 타겟의 위치를 라이트는 늘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의 타겟을 이용해서 라이트의 방향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라이트의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아까 그냥 클릭했을 때 그냥 클릭했을 때 탑뷰에서 클릭을 할게요. 클릭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라이트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이트의 방향을 바꾸려면 타겟을 바꿔주거나 타겟이 없는 라이트잖아 지금 얘는 그냥 클릭하면 타겟이 없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야지 타겟이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해? 얘는 회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회전값을 이용해서 라이트의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됐죠? 라이트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자, 라이트 종류가 되게 많죠. 다이렉트, 포인트, 스팟, 실린더, 그 다음에 디스크, 쿼드, 포토메트릭, 메쉬 라는 종류의 라이트들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빛의 형태나 그림자가 굉장히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생성하면 쿼드 라이트가 생각납니다. 쿼드는 무슨 뜻인가요? 쿼드가 무슨 뜻인가요?
코드. 코드는 사각형이라고 했어요. 디스크는 원판. 어? 그다음에 실린더는 원 기둥을 얘기하죠. 스팟, 스팟은 스포트라이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대 조명 같은 게 스팟 조명. 포인트는 포인트는 말한 점 같은 구의 형태에 가까운 포인트. 다이렉트는 태양광과 유사한 광을 얘기해요.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스카이 돔이 빠져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포토메트릭은 파일을 이용하는 거예요. 조명 파일, 우리가 IES라는 조명 파일이 있는데 그 조명 파일을 여기다 적용하면 그 조명마다 우리가 쓰는 조명도 있죠. 여러분들 쓰는 조명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조명마다 빛의 형태가 틀려요. 그 빛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포토메트릭. 메쉬는 뭡니까? 메쉬. 덩어리라는 뜻이죠. 덩어리. 입체적인 형태에다가 직접 빛을 품게 만드는. 재질에도 비슷한 게 있었죠. 뭐가 있었죠? 재질에서도 빛을 품게 하는 게 있었지. 그거 그 발광 맞아. 발광. 미션? 에미션. 스탠다드 서페이스에서는 에미션. 물리적 재질에서는 발광이라는 옵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질, 라이트들이 있다. 한번 라이트의 옵션을 한번 쭉 공통된 것들을 한번 보죠. 라이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생성을 할 건데 라이트를 하나 생성해 봅시다. 프론트 위에서 클릭하고 아래를 향하도록 드래그해서 0점을 향하도록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를 바라보도록 하나 생성해 보세요. 밑에는 주전자 하나 만들게요. 주전자 하나 만들게요. 바닥도 하나 만들까요? 평면으로 탑뷰해서 주전자의 바닥도 하나 크게 하나 만듭시다. 바닥 말고 평면으로 아니 미안해. 상자로 만듭시다. 상자로 방을 하나 만듭시다. 큰 방을 하나 이렇게 만듭시다. 그래서 주전자가 이렇게 나오도록. 액티브 쉐이드를 해보면 지금 이런 느낌이네요. 되게 어둡게 나오네요. 나오나요, 라이트? 딴짓하지 말고 되겠죠.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방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실험합시다. 여기까지 됐나요? 라이트가 지금 있는데 주전자가 아주 형태만 흐릿하게 있어.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지. 그래서 빛이 약하다는 거죠. 이 화면을 밝게 해주려면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인텐시티, 빛의 강도를 세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 환경창에서
이 카메라의 민감도를 조절합니다. 여러분들 카메라까지도 들어가면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ISO라는 개념을 알고 있나요? 네. ISO가 뭐죠? ISO가 뭐죠? ISO. 그래요? 뭐 쉽게 얘기하면 빛의 민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민감도. 우리가 필름 카메라는 잘 안 써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쓰니까, 디지털 카메라에는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칩이 있어요. 칩이 있는데 그 칩이 빛에 민감하냐, 빛에 둔하냐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칩의 민감도를 조절해서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민감하면은 밝게 나오고, 빛이 많이 들어와도 둔하게 하면은 빛의 반응을 둔하게 하면 어때? 어둡게 나오고. 이해돼요? 똑같은 빛의 양이라도 민감도에 따라서 밝게 또는 어둡게 할 수가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환경창에서 이 물리적 카메라 노출 제어로 바꾸면 EV 값이 나오죠. EV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밝아지죠? 응? 자, 여기 전용 노출은 전체적인 걸 얘기한 거고, 위에 물리적 카메라의 EV 보정은 우리가 컨트롤 C 누르면 카메라가 생성이 되죠. 이게 물리적 카메라인데 그 물리적 카메라로 볼 때 적용돼요. 아시겠죠? 얘는 그냥 투시뷰지, 투시뷰. 투시뷰로 볼 때는 그냥 전용 노출에서 EV 값을 바꿔야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절이 되고요. 물리적 카메라로 볼 때는 물리적 카메라의 EV 값을 보정해야지 조절이 됩니다. 쉽게 두 가지를 그러면 알 수 있다, 그죠? 라이트의 인텐시티 조정하는 거, 그 EV 값을 조절합니다. 자, 라이트의 EV 값은 아니 환경의 EV 값은 6이 기본값입니다. 6.0. 두고 이걸 라이트를 밝게 볼게요. 라이트를 선택하시고 수정 탭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정 탭에 가면은 인텐시티 부분이 있었죠? 인텐시티 우리 배웠던 거. 쌤이 다 건너뛰고 필요한 것만 딱 알려줬는데 오늘은 다 설명했어요. 인텐시티로 가서 라이트의 밝기를 한 100 정도로 밝혀볼게요. 그랬더니 와우 엄청 밝아졌다 그죠? 인텐시티를 100 정도로 놓습니다. 자, 라이트의 특성을 먼저 얘기를 해줄 건데 라이트의 공통적인 특성을 얘기해 줄 건데 첫 번째 거리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달라집니다. 당연한 거겠죠 우리 그죠? 거리가 가까우면 어때? 밝고 거리가 멀면 한번 해볼까요? 거리를 한번 우리가 자, 프론트 뷰에서 여기를 투시뷰로 바꿀게요. 잘 보이게 여기를 투시뷰로 바꾸고 자, 라이트를 선택해서 라이트의 위치를 움직여 볼게요. 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림자도 어때요? 점점 진해지고 빛도 점점 세지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라이트를 멀리 해볼게요. 라이트를 멀리 하니까 그림자도 점점 옅어지고 빛도 어때요? 점점 약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거리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변한다. 여기까지 됐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라이트의 크기에 따라서 그림자의 선명도가 달라진다. 첫 번째 지금 그림자 보세요. 지금 그림자가 어때? 선명하죠. 되게 진하고 선명하죠. 라이트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정 탭에서 직접 라이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는 스케일 툴로 조절할 수 있어요. 둘 다 뭐 크게 상관없는데
자, 우리 수정 탭에서 한번 라이트의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수정 탭에 가보시면 쉐입이라는 롤 아웃이 있어요. 쉐입. 찾았나요? 쉐입이라는, 있나요? 전이? 쉐입이라는 롤 아웃에 가보면, 자, 타입은 빛의 종류입니다. 그죠? 쿼드로 되어 있죠. 사각형. 스프레드는 일단 건너뛰고, 자, 쿼드 X가 2.4cm, 쿼드 Y가 4.8cm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크기입니다. 크기를 한번 크게 해볼게요. 크기를 좀 크게 과감하게 한 10cm 정도씩 큽시다. 10으로.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좀 더 과감하게 50으로 할게요. 50으로 할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림자가 어때요? 경계선이 부드러워졌죠. 빛도 어때요? 전체적인 느낌이 부드러워졌어요. 쨍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빛이. 그죠? 그래서 라이트의 크기에 따라 그림자의 선명도, 명암 대비가 적어진다. 명과 어둡고 밝은 것의 대비가 적어진다. 빛의 크기가 작을수록 밝고 어둠의 크기가 명암 대비가 선명해진다. 그래서 빛의 크기가 작으면 쨍한 느낌이 나고 빛의 크기가 크면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이제 타입별로 옵션을 한번 봅시다. 자, 쉐입에 보면은 이제 지금 쿼드라고 이제 쿼드부터 먼저 합시다. 한 김에. 라운드니스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니스. 라운드니스는 뭐냐면 자, 빛의 지금 모양이 정사각형이죠. 50px 정사각형을 하고 있는데 라운드니스를 이렇게 올리면 지금 바로 안 보이죠? 이거를 라이트 쉐입을 보여줘야지 여기서 파일 크기가 안 나네. 조금 줄여볼게요. 한 30 정도로 줄여서 봅시다. 이거 또 왜 안 바뀌냐. 테두리에 지금 각져 있잖아요. 그죠? 각진 이 사각형이 라운드니스를 수치를 조절하면 바뀌어야 또 안 바뀌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개념이다. 요거 조절하면 테두리가, 어, 라운드 지고 안 지고. 지금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소프트 엣지는, 어, 반사되는 형태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라이트가 반사될 때 볼 수 있는 건데, 재질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잠깐. 재질창을 한번 열어서 구도 하나 생성해 주시고, 스탠다드 서페이스 하나 꺼내보세요. 재질창을 열어서 스탠다드 서페이스 하나 꺼내서 얘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도 하나 만들어서 구도 요 옆에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또 위로 빼야겠죠, 그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흰색인데 흰색을 조금 바꿀게요, 컬러를 좀 어두운 색으로, 파란색으로 갈까요? 여러분도 원하는 계열의 색깔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그리고
재질에서 러프니스 있죠. 스페큘러의 러프니스를 반사가 아주 잘 되게 0으로 바꿔준대요. 러프니스를 0으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서 반사되는 거에 나오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반사가 잘 되는데, 반사가 잘 일어나고 있죠? 네. 보시면은 라운드니스 다시 조절해 볼게요. 라운드니스를 1로 하면은 사각형이던 조명이 어떻게 바뀝니까? 테두리가 부드러워져서 원형으로 바뀌죠. 라운드니스를 0.5 정도로 주면은 라운드식, 모서리가 라운드식 형태의 조명으로 바뀌죠. 얘는 0으로 하고요. 소프트 엣지를 그러면 이번에는 올려볼게요. 소프트 엣지를 1로 하면은 엣지, 이 사각형의 엣지 부분이 흐릿하게, 경계가 흐릿하게 부드러워져요. 이거를 0으로 하면은 경계가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차이 느껴지나요? 경계면. 소프트 엣지를 0으로 하면 경계면이 또렷하게 나오고, 이거를 수치를 높이면 어때요? 부드럽게 나오죠, 경계가. 코드에서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포인트부터. 포인트 라이트는 점을 의미합니다. 점. 반사되는 것도 어때요? 점의 형태로 반사가 되네요. 그렇죠? 점의 형태로. 자, 레디우스라고 해서 지름입니다. 지름. 지름을 좀 크게 하면은 이 점이었던 게 부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부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포인트 라이트. 그 다음에 라이트를 또 바꿔볼게요. 라이트 이번에는 어떤 걸로 바꿀 거냐면 디스턴트로 바꿔볼게요. 디스턴트. 아까 거기 설명에서는 다이렉트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턴트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디스턴트는 뭐냐면 직사광이라 뜻이에요. 직사광. 직사광이 어떤 게 있죠? 우리 현실에서 태양, 태양. 직사광에서 태양이 있어요. 얘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거 했더니 검정색이 됐어. 왜 그렇죠? 박, 박스가 막고 있습니다. 박스를 그러면 뚜껑을 좀 따줄게요. 박스에 뚜껑을 좀 따줍시다. 박스를 선택하시고 분리 편집에서 사각형 모드에서 앞면과 윗면과 옆면을 지워버릴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나오죠. 앞면과 뒷면과 옆면을 지웠더니 나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엄청 엄청 밝죠? 우리가 아까 인텐시티를 몇으로 해놨지? 100으로 해놨죠. 그죠? 디스턴트에서는 1로 해야지 기본값이 됩니다. 1로. 1로만 바꿔볼게요, 다시. 라이트를 선택하시고, 1로 바꿔볼게요. 인텐시티를 1로. 그리고, 그래도 밝죠. 그리고, 익스포저 값도 1로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때요? 태양빛과 같은 느낌의, 어, 라이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죠? 자, 얘는 옵션이 따로 없다, 그죠? 디스턴트는 옵션이 따로 뭐 없죠.
앵글만 있으면 앵글. 각도죠, 각도. 그 다음에 쉐입을 이번에는, 타입을 스팟으로 해서 스팟. 스팟은 뭡니까? 스포트라이트라고 했죠, 그죠? 다시 인텐시티를 좀 높여야겠다. 그죠? 100으로 바꾸고, 익스포저가 8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런 느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무대 조명 같은 느낌을 우리가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자, 옵션을 한번 볼게요. 역시. 스팟 조명의 옵션이 좀 많네요, 그죠? 레디우스. 얘를 올리면, 느리면, 이 빛의 크기. 빛의 크기가 어떠면 어떻다고 그랬죠, 쌤이? 그죠? 빛의 크기가 작으면 그림자가 쨍하고, 빛의 크기가 크면 그림자가 부드러워진다고 했죠, 그죠? 그런 차이를 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폰 앵글이라고 있어요. 폰 앵글. 60도 되는데, 얘를 움직여보면, 어때요? 예, 빛의 크기, 빛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죠? 빛이 받는 영역이 커집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조명을 꺼버릴 수 있겠죠? 삑! 이렇게 꺼버릴 수 있겠죠? 다시 천천히 켤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콘앵글, 그 다음에 렌즈 레디우스라고 있는데, 얘는, 어, 이게 실제 조명이라고 쳤을 때, 실제 조명으로 쳤을 때, 안에 렌즈가 있다고 치고, 그 렌즈의 크기를 키우면 당연히 빛도 굴곡을 더 크게 하겠지, 그치? 굴절을 많이 해서.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는 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페넘브라 앵글 보시면은, 자, 페넘브라 앵글을 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빛의 범위의 테두리 모양이 선명하게 하거나 또는 늘 부드럽게 하거나 할 수가 있죠. 그죠? 페넘브라 앵글 값을 높이면은 경계면이 부드러워져요. 그죠? 나머지는 크게 뭐 조절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라운드닉스 값을 조절하면 사각형이 됩니다. 라운드닉스를 1로 하면 원형이 되고요.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스포트라이트 다음 거. 커드라이트는 했고요. 디스크 한번 가볼까요? 디스크? 디스크는 뭐였죠? 디스크는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디스크는 원형이라고 했죠, 원형. 원판. 디스크는 원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레디우스는 당연히 그 지름을 얘기하고요. 스프레드는 이거는 뭐 약간 레이저 광선처럼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쓸 일이 잘 없어서, 네, 레이저처럼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디스크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린더. 실린더는 뭡니까, 실린더? 실린더를 한번 해볼게요. 실린더는 방향을 좀 돌려서 회전을 시켜서 앵글선을 켜고 라이트 선택해서 90도로 회전시켜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헤이트 값을 높이면 이렇게 라이트가 가로로 쭉 길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레디우스 값도 낮추면 원기둥. 실제로 빛의 모양을 보면 올려다 보면은 라이트가 나오게 할게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구하는 형태라고 설명한데. 청구하는 형태. 자, 쉬는 시간 하고 이어서 할게요. 내가 배웠어? 나 완전 몰랐어. 진짜 몰랐어.